수두는 전염력이 강한 급성 발진성 질환입니다.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1년 내내 발생하는 수두는 4월에서 6월, 11월에서 1월 사이에 유행하는 양상을 보이며 주로 15세 미만에서 발생합니다. 수두 바이러스는 이중가닥의 선형 DNA 헤르페스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상기도의 점막, 결막을 통해 침투하고 10일에서 21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부 발진이 생기기 1, 2일 전부터 전염력을 가지고 모든 발진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 전염력이 지속됩니다. 수두에 걸리면 2, 3일가량 미열, 두통, 근육통의 전구 증상이 있고 이후 발진이 나타납니다. 발진은 두피에서 시작하여 몸통과 사지로 퍼집니다. 처음엔 반점으로 생기고 24시간 이내 구진, 수포, 가피가 동시 발생하며 수포 단계에서는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됩니다. 수두의 합병증으로는 발진 부위에 2차 세균 감염이나 폐렴, 뇌염, 라이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라이 증후군은 독감이나 수두 등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치료 말기에 간과 뇌의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아스피린 복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두 환자에게 해열제로 아스피린 사용을 금합니다. 과거에 수두를 앓지 않은 성인이라면 소아에 비하여 수두를 심하게 앓거나 합병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임신부가 수두에 걸리면 태아에게서 선천성 수두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두에 면역이 없는 임신부라면 수두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두는 대부분 전형적인 발진으로 진단합니다.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나 항체를 검출하기 위해 수포액, 가피, 혈액, 뇌첩수액 등에서 진단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두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면역 기능이 정상인 12세 이하 소아의 경우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으로 치료합니다. 가려움증에는 헐렁한 옷을 입어 피부에 공기가 통하게 하고 가려운 곳에 찬 수건을 올려두면 도움이 됩니다. 가려움이 심한 경우라면 처방에 따라 연고를 바릅니다. 샤워하는 동안 또는 물기를 닦을 때 수포가 터지거나 딱지가 떨어져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시원한 물로 톡톡 두드리듯 샤워합니다. 더불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수두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입니다. 수두는 사람 사이에서만 전파됩니다. 수포 혹은 수포의 진물을 만지거나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흡입했을 때 전파됩니다. 수두 예방을 위해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수두 백신을 1회 접종합니다. 예방접종 시기를 놓친 13세 이상 청소년이나 성인은 4주에서 8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합니다. 수두 백신을 접종받은 후에도 수두에 걸릴 수 있으나 백신 접종자는 대부분 경미한 증상을 나타내며 회복도 빠릅니다. 수두는 전파력이 강해 반드시 격리가 필요합니다. 전파 기간에 준하여 수두 환자는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격리합니다. 수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 수두에 걸린 경우 간혹 딱지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4시간 동안 새로운 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격리합니다. 수두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5분 이상 함께 있었거나 접촉이 있었다면 접촉자입니다. 접촉자 중 과거 수두를 앓았거나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면 면역력이 있다고 간주되어 특별한 처치나 격리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수두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21일간 수두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다음과 같은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올바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2.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이때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대중교통이 아닌 자차나 도보로 이동합니다. 면역력이 없는 그 외의 경우라면 반드시 의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수두 의심 환자가 발생한다면 수두 의심 학생과 인솔 선생님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대기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즉시 진료받도록 안내합니다. 수두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학생은 등교를 중단하고 격리해야 하며
격리 기간 동안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다중이용시설 방문도 금지됩니다. 격리 기간 동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담임 선생님은 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을 보건교사에게 알리고 교실 내 접촉자 명단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유증상자가 발생하는지 관찰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실 환기와 환경 표면 소독을 실시하고 기침 예절 준수와 올바른 손 씻기, 마스크 착용법 등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수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과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염병. 잘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